아재 스님의 평범한 명상 TV. 예. 안녕하세요, 아재 스님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적용할 만한 5가지 명상 팁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왜 적용할 만할까요? 예. 평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하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도 잘 다스릴 수 있고, 관계도 좋아지고, 관계에서도 좀 더 나의 행복이 올라가고 행복도가 올라가는 유용하고 유익한 기술들 5가지 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는 헤네플라구나라타나 스님의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챕터 5네요. 챕터 5 리뷰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약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을 어떤 현상을, 어떤 물건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서는 마음이 정화될 수 없다. 네, 마음이 정화돼야 흙탕물에 흙이 가라앉듯이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대로 보여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윗바사나 명상, 다른 말로 하면 통찰 명상, 알아차림 명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인간관계, 애인과 관계, 뭐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일상에서 가족 간의 생활 등등 여러 가지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명상법으로 먼저 스님께서는 이 열린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명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명상들을 접하다 보면은 어떤 순수 집중 명상 쪽에 얘기를 하시는 명상법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죠? 100%, 100%한 가지 대상에 집중해라. 이것만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라. 이것만 생각해라. 네, 뭐 이런 명상들이죠.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뭐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예술가들이라든지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서예를 할 때, 뭐 어떤 호흡 명상을 하는 어떤 우리 말고 다른 단체, 어떤 단체에서는 또 뭐 호흡에만 완전히 뭐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도 있을 거예요. 뭐 다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정말 어때요? 100%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완전히 집중해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 하는 명상, 일상에서 하는 알아차림은 이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그쵸. 그런 순수 집중 명상. 네. 정말 빠져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완전히 몰두하기 때문에 어, 이것을 하고 나면 되게 머리가 맑아지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죠. 맑아지고 많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명상도 아주 좋은 명상들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는 막 대화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 오늘 몇 시까지 어디도 가야 되고 뭐도 해 숙제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과제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항상 약간의 짐이 있죠. 짐이 있는 채로 하다 보니까 뭐 하나에 100% 100%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도 막 전화도 오고 카톡도 하는 중이고 이메일도 확인해야 되고 누구 하는 말도 들어야 되고 뭐 어디 이동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열린 알아차림. 뭐 좌선할 때도 열린 알아차림 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사무스님이라는 한 70년대부터 미국에 가셔가지고 백인들,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어, 명상을 가르치신 지금은 미국 전역에 5개의 절이 명상센터를 만드신 그런 한국의 자랑스러운 사무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스님을 만나 뵀을 때도 이 스님께서 딱 그렇게 명상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명상은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단 1%, 1%의 알아차림만 있으면 된다. 마치 이렇게 수면 위에 빙하, 빙하 우리의 마음이죠. 빙하에 의식은 한 이 정도고 이 정도의 무의식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딱 단 1%의 알아차림만으로 이런 걸 싹 전체적인 것을 그저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바라보되 쭉 놓치지 않고 항상 놓치지 않고 쭉 알아차림을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일상에서의 효과가 있죠. 일상에서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명상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열린 알아차림이다. 어느 정도만 집중하면서 어느 정도만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과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폭넓게 알아차리는 거다.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이런 원인과 결과들의 서로의 연관성, 인과관계, 연결고리 이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할 수 있는 약간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린 알아차림이다. 두 번째는 좀 어렵지만 5가지 몸과 마음의 작용들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기는 정도만 해도 되겠어요. 일단 크게는 몸과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도 어떻게 보면 하나지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크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게 되죠. 관찰하고 알아차리게 되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래서 이제 육체적 요소가 바로 몸의 부분이고요. 느낌, 감정, 인식, 의도, 의식 이런 것들이 마음 부분이죠. 뭐 육체와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body and mind. 그래서 몸은
몸에는 뭐가 있나요? 몸에는 5가지 감각기관. 안, 입이 설신이.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눈에 시각적인 것들, 시각적인 대상들. 코로 향기. 귀로는 소리. 혀로 접촉하는 것은 맛. 몸으로 접촉하는 것은 촉감. 네. 그래서 뭐 촉감은 뭐 이 느낌은 따뜻한 느낌인지 부드러운 느낌인지 차가운 느낌인지 거친 느낌인지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한지 어, 딱딱한지 등등 또는 몸 안에서 느껴지는지 몸 밖에서 느껴지는지 뭐 다양한 감각들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명상할 때 알아차릴 수 있는 크게 몸 쪽의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 마음 쪽은 뭐가 있어요? 일단 느낌과 감정이 있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 화나는 감정, 싫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 뭐 지루하고 우울하고 불편한 감정,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물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사과야, 이것은 책상이야, 이렇게 사물을 보면은 그것을 어, 어떤 이미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로 이렇게 딱 이미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이 동그란 게 있어. 이 동그란 게 뭐였지? 하고 타타타닥 뇌를 착 검색해서 이것은 사과야라고 인식하죠. 인식해서 마음속에 사과라는 언어를 떠올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요 과정에서 딱 저것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인식 탁 하는 이 무의식에 탁 일어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요 마음의 과정에서 이런 인식 작용이 있고요. 의도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요리를 해볼까, 걸어가야지, 다리를 들어볼까, 지하철 타러 가야지, 또는 뭐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어떤 의도를 내 가지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의도나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몸과 말과 생각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몸과 말과 생각의 기반이 되는 의도, 뜻 이것을 바로 이런 작용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 우리의 뭐 의식이나 어떤 기억들, 기억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의식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을 뭐 기억해낸다든지, 찰나찰나 이렇게 저장되고 있는데, 저장되고 있는 것들, 이런 의식의 여러 가지 기억과 경험들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알아차림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은 알아차림 없이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거 각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어가지고 막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가지고 막 이게 몸에서 일어난 느낌인지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인지 인식에서 나타난 현상인지 의식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지 이건 의도인지 아니면 느낌인지 저 사람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몸에서 느껴진 감촉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 고통인지 아니면 실제 저 사람의 내게 받은 뭘로 인해서 생긴 고통인지 이런 것을 구분이 잘 안 되죠. 명상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세히,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의 작용들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 알게 알게 되고 구분하는 힘이 생기다 보면은 어, 화내야 할 것과 화내야 할 것과 그냥 습관적인 반응으로 화가 난 거기 때문에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것. 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에 어, 속지 않고 이 감정이 어떤 과거의 어떤 그 경험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 경험이 떠올라서 이런 느낌이 생긴 거다. 아니 이런 것을 이제 인과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어, 이걸 잘 구분이 안 된다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해서 어,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한 네가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거죠. 자기 안에 증오의 뿌리가 없다면 누구도 자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 이런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증오의 뿌리라든지 어떤 화의 뿌리, 과거의 경험과의 연결을 세밀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떤 잘못된 드라마를 쓰는 것을 내가 막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라고 막 내가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막 이런 것을 좀 더 줄여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일상을 좀 더 일상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크게 초보 때는 몸과 마음만 구분해도 어마어마한 알아차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을 세밀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는 그런 습관적인 반응을 내 마음이 하고 있는 일상에서 습관적인 반응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만든 게 냉탕 명상이라고 합니다. 냉탕. 네, 어저께도 사우나를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사우나에 가서 냉탕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요새 추운 가을인데요. 추운 가을날 야외에서 야외 또는 뭐 추운 샤워실에서 약간 냉랭한 샤워실에서 찬물로 샤워기를 틀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이 나와. 막 옷도 다 안 입었는데 네. 딱 샤워기를 틀면 찬물이 나온다. 그럼 요새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1번. 아, 차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2번. A씨, A씨 누가 보일러를 고장 내놨어? 이것이 바로 누가 그랬지? 내 동생이 그랬나? 하면서 이 동생 나쁜 놈 하면서 동생 나쁜 놈 하기 시작하니까 이 동생 1년 전에 그때도 보일러 했었는데 뭐 2년 전에 그때도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운해 하더니 보일러까지 고장내? 이렇게 어때요? 요 하나의 요것 때문에 마음 어디까지 가요? 막 몇 년 전 사건까지 가서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죠. 미워하는 마음까지 막 일으키고 있어요. 화내고. 그럼 이 화낸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내가 미워하고 끝나면 좋은데 또 나가가지고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너 2년 전에 이거 하더니 이것까지 해놔? 이렇게 하면은 동생 입장에서 어때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죠. 지금 뭔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보일러 고장 낸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고장 냈던 안 냈던 건데 갑자기 나한테 이 2년 전 얘기를 떠올리니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어, 형 탓이잖아. 뭐 이러면서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면 또 감정 상하고 또 감정 상하고 이런 사이클. 이런 사이클이 바로 습관적인 반응에서 나오는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접촉했을 때, 어떤 마음의 대상을 만났을 때, 찬물이란 차갑다라는 느낌이었죠. 차갑다라는 그냥 느낌일 뿐이었어요. 차갑다라는 느낌일 뿐이었는데, 어, 동생과 싸움까지 가게 되죠. 싸워서 마음이 엄청나게 상하는, 상하고 고통받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시작을 보니까 차갑다라는 느낌에서 시작했네. 이 느낌에서 어때요? 차갑다라는 몸에 접촉을 했을 때 몸에 차가움을 접촉했는데 거기서 싫다라는 마음이 나왔네. 이건 되게 싫은 거야. 난 차가운 거 되게 싫어해. 나는 차가운 걸 싫어해. 라고 판단했죠. 판단하고 싫어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어때요? 원망. 이 싫어한 것을 싫어하는 원인의 제공자는 동생이야라고 판단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쁜 놈 하고 계속 원망을 하고 나중에는 막 말과 행동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자세히 지켜보니까 어때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냉탕에서 냉탕 명상을 자주 하는데 찬물을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안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안 싫어한다든지 찬물 안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한 사람은 차갑다 해서 차갑다로 끝나버린 거예요. 판단과 분별을 하지 않죠. 좋다 싫다 해서도 난 차가운 걸 되게 싫어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춤. 음. 그리고 설사 나중에 막 원망하는 마음까지 든다고 해도 원망하는 마음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구나. 원망하는 마음이 왜 들었지? 나는 차가운 걸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것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따뜻함.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것.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피곤하게 왔는데 따뜻한 물에 목욕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조차 내 맘대로 안 되나?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것. 이런 욕구.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났죠. 어, 자, 화 날 수 있죠. 이런 욕구가 있는 거 어때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 화내고 원망하고 싸우면은 누가 손해예요? 나도 손해고 동생도 손해죠. 그런데 잘 보니까, 어, 차가운 걸 싫어해. 난 이걸 되게 원했어. 근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화내면은 화내고 이렇게 원망하면은 나도 아프고 동생도 손해 보는데 화를 낸다고 요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요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얻을 수 없죠. 화내도 별로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죠. 이익 없고 손해는 막심해요. 손해는 막심해. 그런데 어, 굳이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좋은데 여기서 굳이 막 화내고 막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마음의 과정이 그런 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화가 난다.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나는데 이것이 굉장한 화로 번질 수가 있다. 음,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나의 욕구를 잘 보면은 나의 욕구, 이게 욕구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따뜻하고 되게 피곤해가지고 따뜻한 걸 되게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원했는데, 음, 이 간절히 원한 것은 그러한 어떤 조건과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되게 피곤했고 회사 일을 열심히 했고 이런 조건과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도 계속 따뜻한 물로 샤워를 여러 번 했었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어, 차가운 걸 싫어해 라는 고정관념, 고정관념, 어, 어떤 굳어진 관념이 존재했죠. 어.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거죠. 난 차가운 걸 싫어해. 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러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어, 알고 보니까 이전에 내 경험들로 인해 형성된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관념들이나 어떤 나만의 어떤 어, 견해, 견해들 때문에 견해들 때문에 어, 화까지 나버리죠. 요거까지 우리가 뿌리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증오의 뿌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나름 쉬운 예를 들으려고 냉탕, 샤워기 찬물 예를 들어봤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근데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건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는데, 이 화 때문에 굳이 동생과 싸울 필요 있나요? 동생을 원망하고 동생한테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얘기할 필요 없죠. 괜히 싸우고 나면 더 손해잖아요. 싸울, 요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따뜻한 걸 굉장히 원하고 욕구하긴 했는데 찬물로 샤워하면은 나한테 그렇게 손해가 있나요? 물론 이 욕구를 강조하면 손해겠죠. 그런데 이걸 내려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찬물로 샤워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요것은 별로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죽거나 엄청나 손해 볼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손해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형성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이것은 굉장한 손해야. 나는 엄청난 손해를 봤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거다? 내 경험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 그런데 요 형성된 요 경험의 관념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계속 시시비비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고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차라리 어, 이거 한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에 크게 뭐 크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뭐 정말 남에게 이익을 주고 뭐 그런 멋진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뭐 기자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소박하게 스님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요거 차가운 거라든지 요 누군가 잠깐의 요 견해가 다르고 이런 것이 그렇게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주나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엄청난 분노와 화를 내게 되죠. 엄청나게 싸우게 되죠. 그리고 더 정신을 혼탁하게 엉망진창이 되어 갑니다. 이런 이런 아주 섬세한 과정들, 섬세한 마음의 과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아차린 명상을 통해서 잠깐 멈춤을 통해서 우린 중후의 뿌리를 이렇게 깊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기존의 나의 견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아차리면서 이런 견해에 매이지 않고 유연한 견해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일상에서 더 행복하게 하죠. 삶의 질을 높이고 나의 회복 탄력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키죠. 처음에 한 번은 화내지만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은 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찬물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사소한 어떤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의견 충돌들 이런 것들 뭐 이 집단은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나를 화나게 하는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뭐 불안, 분노, 절망, 우울 등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뿌리를 들여다보고 이 뿌리 그 굳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가 계속 우울해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 반응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러면 실제 어, 딱 여기서 멈출 수가 있죠. 딱 찬물 그 반응 누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조직에서 나는 쉬는 날이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출근하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 닥쳤을 때 엄청나게 화를 내지 않고 이 막심한 손해를 싸우고 화내는 이 막심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응입니다. 반응은 습관적인 반응은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고정관념과 기존 견해들 왜곡된 견해, 왜곡된 인식들이 시키는 대로 이것에 노예로 사는 것이 습관적인 반응대로 사는 삶이었고요. 대응한다는 것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뭐 차가운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알아차리고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사정도 알게 되고 주변 상황에도 눈을 뜨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을 하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막 싸워버릴지 싸우고 막 너 왜 그랬어? 하고 잘못을 지적할지 아니면은 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내 안에 어떤 견해가 있었지? 하고 성찰하고 멈추고 수행으로 삼고 그리고 화가 났지만 야 너 너
너는 이러이러한 의도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구나. 내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었어. 라고 좋은 말로 잘 풀어나간다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지 내 스스로 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네플라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 명상은 자신에게 100% 정직해지는 수행이다. 무슨 뜻인 거 아니? 그런 앞서 말한 어떤 나만 옳고 네가 틀렸어라는 어떤 선입견, 자기 중심성, 왜곡된 견해, 과거의 상처나 경험들로 인해서 형성된 어떤 왜곡된 견해라든지 이런 것을 고집하지 않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알아차리 명상이 깊어지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집하고 네 탓이야 라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뿌리를 보다 보면은 온갖 나의 선입견과 나의 왜곡된 견해라든지 내가 너무 내 생각에 집착했구나, 에고에 빠져 있었구나, 치우쳐 있었구나,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러한 어떤 씁쓸한 진실들에 접하게 되는 것이 또 수행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씁쓸하긴 한데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값진 체험이다. 이런 걸 성찰하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 나에 대해서, 나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아는 것, 더 깊이 아는 것이 바로 값진 체험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체험들이 쌓여가면서 이런 발견들이 쌓여갈 때 마침내 당신은 뿌리 깊은 심리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이런 거 알아차려 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성찰하더라도 그래, 근데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는 내가 나쁜 놈이야. 선입견 갖고 있고 고집스러운 내가 나쁜 놈이야라고 이런 견해 갖지 마. 이 나빠 이런 거 내려놔 하고 스스로 혼내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 누구나 실수하는 미숙을 통해서 능숙해져 가는 과정이 바로 명상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상에서 점점 능숙해져 가죠. 네, 그래서 이런 네, 이거야말로 우리가 점점 영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워져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자신에게 100% 정직해질수록 솔직해질수록 내 잘못을 인정해버릴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잘못 아니야 라고 고집부리고 있으면은 누군가 싸우고 적대하고 있으면은 마음만 무거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만큼 지극히 현명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삶의 목표인 성숙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경로는 자기 개선이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나의 결점을 얘기할 때 저도 그렇고요. 많은 순간 습관적으로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간섭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간섭을 진짜 한 경우라면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대응한다면은 또 또 다른 업에 씨앗을 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이런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들을 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또 화를 내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알아차림 상태로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자기 의사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화나면서 말하고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은 어떤 공격이 되어버리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의 단점을 좀 얘기해 줘야겠다라고 어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공격하게 되죠.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조언은 조언은 화를 내면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가 다 가라앉고 완전히 마음이 평온할 때 그때가 어떤 조언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때이고요. 여러 가지 조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거슬리는 소리에 상처받는 사람 역시 뭔가 화내는 말투, 거슬리는 소리, 나에게 어떤 단점에 대한 어떤 언급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 역시 알아차림을 잃고 상대방 얘기에 담긴 진정한 뜻을 새겨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설사 그 사람이 화내면서 나의 단점을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화내고 이런 것은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이고 아픈 거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에게 담긴 진정한 뜻이 사실은 나한테 유익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습관적인 반응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화내면서 얘기해버리면은 요거는 아니야 틀렸어 라는 어떤 그런 견해가 형성되게 되면서 이 고통 때문에 요 부분까지 왜곡돼서 보게 되죠. 요 상처에 대한 고통 때문에 요 내용까지 그래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이렇게 시작하면 나 안 그랬어라고 요거까지 부정해버리게 되죠.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명상을 하면서 현명해질수록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알아차림으로 말하고 들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 마음은 욕심과 이기심과 증오와 망상에서 자유로워진다. 하하. 행복한 표정. 아재 스님의 평범한 명상 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열린 알아차림으로 자신을 지켜본다. 5가지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구분한다. 습관적인 반응을 알아차리고 반응을 멈추고 대응하기. 말을 할 때도 들을 때도 항상 알아차림을 견지한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 적용할 만한 5가지 명상 팁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겠죠. 네. 이상 오늘 또 네, 오늘은 되게 짧아서 정말 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40분이나 걸렸네요. 네. 아무튼 오늘 생각 외로 또 아주 깊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